우리는 컴퓨터 속에서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 속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문득 우리가 컴퓨터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도, 창밖의 풍경도, 심지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컴퓨터 속 캐릭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상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실제가 가짜일 수 있다는 영화 매트릭스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런 상상을 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이 평생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런 상상은 시뮬레이션 가설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가설을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 속 세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물리법칙조차도 시뮬레이션의 규칙일 수 있다고 말하죠. 생각해보면 자연의 법칙이나 수학적 방정식들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많은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규칙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도 어쩌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규칙적인 작동일 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가설의 일부 견해입니다. 사람들의 97%가 경험한다는 데자뷰는 일반적으로 뇌의 착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가설의 관점에서 이것은 잠깐 동안의 시스템 오류로 나타나는 현상인 시스템 글리치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든 밤에 꾸는 꿈 역시 시뮬레이션 속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가상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의 기묘한 현상들은 마치 세상이 시뮬레이션 속 세상임을 알려주는 물리적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측하는 순간에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고 말하죠. 여기서 관측의 의미는 우리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닙니다. 관측 장비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컴퓨터 모니터 속 게임의 한 장면에 비유한다면 관측이란 여러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다음 화면이 하나로 결정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 장면이 나올 수 있었지만 관측 장비가 그중 하나를 골라 화면에 띄우는 거죠. 모니터에서 다음 화면을 결정하는 건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음 화면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과거와 현재의 흐름이 만들어낸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확정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과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관측자 효과가 미시세계의 법칙이므로 이를 거시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미리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결정론적 입장이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의 스토리만 있는 영화와 같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우주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미시세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양자현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디코히런스라 불리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양자현상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울 뿐이지 양자역학의 현상들이 현실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법칙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세상이라는 컴퓨터의 자원이 너무 낭비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세상은 한 편의 스토리만 있는 영화였지만 실제로 인간은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우주를 가진 것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그때그때의 인과관계가 반영되면서 하나의 확률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확률을 미리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미래는 다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론은 양자역학이 밝혀낸 신비한 현상들을
시뮬레이션의 흔적이라고 재해석하여 현실의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결정론적 세계관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속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양자얽힘입니다. 마치 시공간의 제약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자얽힘은 시뮬레이션의 알고리즘에서 핵심 원리이며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직 양자얽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양자얽힘을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엄청난 처리 속도와 동시 처리 능력, 높은 보안성은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이론적으로 우주의 물리법칙 자체를 모방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존재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우리 세계를 만들었다면 그 존재 역시 더 상위의 시뮬레이션 속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리는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의 계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주에는 실제보다 시뮬레이션 된 세계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최하위 시뮬레이션 속에 살고 있을 것이고요. 머지않아 우리가 시뮬레이션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를 만든 존재도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절망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코드를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신만의 의미 있는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역설적으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리에게 적어도 운명론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은 계속됩니다. 우주의 아주 먼 곳이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곳은 아직 확률적으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면 갈수록 그때서야 점점 하나의 모습으로 렌더링이 되어지겠죠.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 속 세상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실제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고통과 사랑과 기억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말처럼 우리는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고 속 제품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고 화려한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 속 이야기도 현실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또렷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시뮬레이션을 만든 존재의 삶보다 더 화려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든다 해도 현실보다 더 찬란하고 극적인 세계를 설계하려 들겠죠. 우리 자신이 그 속에서 살고 싶어질 만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는 영상 자체도 시뮬레이션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가짜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하이퍼 리얼리티 속에서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